일단은 뒤처리는 하는 게 좋죠. 일단 항문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똥꼬의사 이민가입니다. 특별히 저를 똥꼬의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20여 년 동안 오직 한 구멍, 똥구멍만을 관리했기 때문에 똥꼬 박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똥을 잘 싸는 자세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게 앞쪽이게 뒤쪽이게 되면은 이 뒤쪽에 항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항문관이고 그다음에 이게 직장관이죠. 직장 항문각이 있는데 이게 예각으로 접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펴지면은 똥을 잘 싸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펴지는 각도는 이 앞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게 되면은 이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90도 이하의 예각으로 접어져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펴지면은 120도 이상으로 펼쳐지면서 변이 잘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똥 싸는 자세는 이게 잘 펴지는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는 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서 적당한 무릎을 벌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이런 자세가 대변을 잘 보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변이 안 나온다. 따뜻한 온수 좌욕을 하면서 물속에 대변을 봐도 대변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 요령이 따로 있는데 이 항문이면은 양쪽에 엉덩이가 있고 앞뒤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을 이렇게 닦아냅니다. 닦아내면은 대변 뒤처리가 잘 되게 되겠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찍어내면은 아주 희미하게 자국만 남았다. 뒤처리가 아주 잘 된 거죠.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뒤처리는 뒤쪽에서 하는 게 좋죠. 앞쪽에 성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뒤쪽에서 처리하는 게 좋고, 일단 일어서게 되면 항문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 잘 안 닦이기 때문에 대변분 자세, 이 자세에서 뒤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비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비데를 쓰는 경우는 압력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의 높이를 조절하게 되는데 골반의 구조나 또는 엉덩이 살의 두께에 따라서 항문의 높이가 다르게 되는데 이때 수압을 조절해서 항문에 물이 도달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세게, 그래서 항문의 변을 행문하는 식으로만 비데를 써야지 너무 세게 강하게 쏜다 항문 속에 물이 들어오게 돼요. 오히려 고름을 만드는 직장 동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 앞에 있는 요흉부 쪽으로 튀기게 되면 비위생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압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똥을 싸는 시간도 어떻게? 똥 싸는 시간은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항문 쪽으로 피가 많이 몰리는 그런 자세잖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피가 몰려요. 혈관 속에 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혈관이 부풀게 되고 그것이 덩어리가 되면 암치질을 형성하게 돼서 대변 보는 시간은 3분 이내로 옷 벗고 대변 보고 옷 입는 시간 다 합해 3분 이내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분 대변 후에 온수 자욕을 해주면 관략근이 온열에 의해서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부은 치액 덩어리가 정상으로 회복된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배변 후에 똥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먼저 똥의 모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똥의 모양이 가늘게 나왔다. 이 경우에는 항문에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똥의 색깔이 검붉은 짜장면색이다. 그러면은 대장이나 항문의 위쪽 기관에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고, 빨간 선홍색의 출혈변을 봤다. 이 경우에는 치질이나 다른 종양 같은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변에서 생선 비린내,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이나 항문의 암을 의심해 봐야 하기도 합니다. 변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먹은 음식에 따라서 변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장 운동과 먹은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차가운 음식이나 신맛 나는 음식은 장 운동을 빠르게 하죠. 그래서 변이 묽을 수가 있어요. 변이 묽으면 당연히 변이 가늘 수도 있고, 그리고 배가 많이 부글거릴 수가 있죠. 그리고 공기가 많은 음식, 탄산음료나 맥주 같은 거, 그 다음에 껌이나 견과류, 그럼 우리가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뱃속에 굉장히 가스가 많이 차서 대변은 안 나오고 감기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셔서 트림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해주면 배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운동 굉장히 느리게 하는 것들은 쓴맛 나는 음식, 단백질 음식, 이것도 장운동을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변비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항문의 질환을 자기 스스로 평소에 진단하는 요령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변 볼 때 항문이 아프다, 항문이 찢어지거나 또는 곪아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대변 볼 때 아픈데 출혈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치열,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죠. 그러한 질환을 볼 수가 있고, 급성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항문외과 가서 빨리 진찰을 받아보시고, 만성인 경우에는 수술도 필요한 병이 됩니다. 또한 묵직한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치액을 의심을 해봐야 되나 간혹 항문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잦은 잔병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간혹 직장에 암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내치액, 암치질이라고 하죠. 심한 경우에도
잔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뇌관리약간 약할 때 위쪽에서 내려오는 점막들의 압박에 의해서도 잔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까운 항문외과 진료를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항문 관리 요령이라 하면 대변 보고 나서 항문을 관리하는 요령과 평상시 항문 관리하는 요령이 있는데, 대변 보고 나서는 우리가 휴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휴지는 나무 조각 펄프잖아요. 그래서 목초 알러지, 나무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가려움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항문 주변에 피부가 연해지거나 헐었는데 휴지를 문지름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으로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항상 비데나 휴지 쓰지 마시고 샤워기로 씻어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누칠해서 박박 비벼 닦는 것 보다는 비누칠을 해서 충분히 거품을 내서 샤워기로 헹궈내는 식으로 한 다음에 수건으로도 비벼 닦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기로 살짝 말려준 다음에 손톱만큼 핸드크림을 항문에 바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조깅을 하거나 오래 걷는 경우 오른쪽 왼쪽에 많이 비벼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핸드크림을 항문에 듬뿍 발라서, 너무 많이 바르면 미끈능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만큼 살짝만 발라서 윤활 작용이 되게 하면은 나중에 운동하고 나서 쓰라리거나 가려움증, 화끈거리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의 인사를 잘 먹고 잘 사냐라고 인사를 하듯이 우리 항문은 대변을 잘 싸는 것이 최고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항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